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향해서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필요한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는데요. 또 반도체법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설계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제공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법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 약 76조 3,8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 TSMC,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며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미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트럼프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며 상호 관세 부과 강행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이것이 친구와 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동맹국이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어서 사실상 무관세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가 4배나 높다는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트럼프가 그동안 문제 삼은 부가세나 정부 보조금, 기타 비관세 장벽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와 군사 지원을 엮어서 거론한 점에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타격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겨냥해서 관세와 국방, 기업 보조금 문제까지 때리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는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법은 22년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골자입니다. 트럼프는 다만 천연가스 개발 등에서는 협력 여지도 남겼는데요.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또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향후 조선 선진국인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공간이 생겼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발언한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을 아껴왔는데요. 하지만 집권 2기의 첫 의회 연설에서 관세와 기업 투자 등의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산업통상지원부 장관 등이 미국을 찾아서 관세, 조선협력 등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을 동맹국이나 무역협력국보다 미국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주요 국가로 명시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오늘 새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고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오타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도 전혀 없다며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추가로 약 125조 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시 상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캐나다의 트리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즉시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캐나다에는 즉시 부과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 막판 타결 가능성을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3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에 따라서 대부분 교육품에 무관세를 적용해온 데다가 공급망 역시 고도로 통합되어 있어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이날 증시 하락을 조건부 조정이라고 부르겠다며 이는 실제로 하나의 조건, 즉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많이 유지할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베이 인베스트먼트의 클라크 게라넨 수석 시장 전략가는 화요일 부과된 관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매우 불확실성하다며 우리는 이것이 협상 전략에 더 가깝고 길고 지루한 상호 무역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트로스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와 정부 효율부의 공무원 감축이 경제에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다만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향방에 투자자들이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요 고용지표도 연이어 공개되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오는 7일에 2월 고용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15만 6천 건 늘어나서 1월 수치인 14만 3천 건을 상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또 잠시 후 발표될 미국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의 2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공개되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신중한 금리 인하 기조를 거듭 확인한 가운데 노동시장의 현황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통화당국이 가장 주시하는 주요 경제지표입니다. 또 곧 이어서 페드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참고로 월가에 잘 맞추는 형 톰리는 고용지표가 발표될 이번 주 금요일을 주가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어지는 하락을 고용지표가 끝내줄지 주식시장의 포커스가 강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